24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금리 인하 될 거고 다시 부동산 시장 대세 상승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이 완전 바뀌었다. 절대로 지금 예전과 같은 저금리 시대를 기대를 하고 자산 관리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23년 이제 9월 달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단기 반등이 왔는데 데이터가 좀 이상해지고 있다. 안 좋아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은 2차 하락이 올 것 같다. 10월 달부터 또 가격이 꺾이고 하락을 하다가 또 24년 1월 달 들어 또 정부 정책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 이런 흐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저는 가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 볼 필요 없어요. 뭐만 보면 되느냐? 자, 요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 81년 10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었어요. 이 당시에 고점이 한 15% 정도 됩니다. 이때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1980년도 초반부터 이제 2020년 초반까지 금리가 계속 떨어진 거니까 40년 정도를 계속 출렁출렁 하면서 금리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내가 내야 되는 대출 이자가 계속 줄어드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40년 동안 무려. 그래서 자산 시장이 엄청난 호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장기 추세선을 이렇게 쭉 그어놨어요. 계속 출렁출렁하면서 내려오고 있죠. 근데 요거를 다시 뚫고 올라간 게 언제예요? 요게 바로 2022년 5월 달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제 난리가 나니까 금리를 엄청나게 낮췄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계속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한국도 기준금리를 21년 8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요걸 또 가장 최근만 좀 보면은 내려오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다시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하에서 금리를 다시 낮춘다? 쉽지 않은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은 그럼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산 시장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재테크,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자,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내려왔던 시기는 끝나고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출렁출렁 하면서 올라가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자, 여기에는 첫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바로 이상기후예요. 아니, 갑자기 지금 물가 얘기하고 지금 금리 얘기하고 지금 채권 얘기하는데 갑자기 웬 지금 이상기후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브라질은 지금 체감 온도가 60도. 난리가 났죠? 지금 동남아시아도 지금 45도가 넘어섰습니다. 농작물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먹거리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격이 굉장히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들이 뭘 자극해요? 물가잖아요, 물가. 그래서 이 이상기후 문제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봤을 때 제가 가장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 데이터고요. 최근에 어떤 호주의 지금 최신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평균 기온 1.5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지구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임계점을 뚫으면 계속 뜨거워집니다, 지구가. 이상기후가 물가를 굉장히 자극하고 있고 어쩌면 점점점 더 지금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점점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0년 동안 출렁출렁하면서 내려왔던 게 40년 동안 만약에 출렁출렁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양극화. 자, 보세요. 자, 지금도 돈 많은 사람 너무 많거든요. 만약에 은행에서 이자를 10% 줘요. 주식이나 채권 하시겠어요? 코인 하시겠어요? 아니요.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뭘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은행에서 이자를 지금 10%씩 주는데 뭐하러 건물 사고 뭐하러 아파트 사요? 무조건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JP 다이먼 회장인가? 그분이 무슨 얘기했어요 이번에? 금리가 8%까지도 갈 수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5.5%잖아요. 그러면 8%면 지금보다 2.5%가 높은 거예요. 시세 차익이요? 아이고 제발 좀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최근에도 지금 건물 부동산 이런 거 공투했다가 지금 잘못되고 이런 분들 지금 엄청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판이 바뀌고 있고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2030년대 어느 즈음에 2도시 넘어가고 적도 부근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2030년대부터는 많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뭐 국채나 금리나 이상기후도 있지만 정부 정책이 오히려 집값이나 이런 거 되게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완전 잘못하는 얘기예요. 집값이 그렇게 된 건 한국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집값이 다 폭등했어요. 자, 미국은 대출 받을 때 고정대출입니다. 2%로 고정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6%까지 올라왔어요. 자, 집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그래서 미국은 코로나 시기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근데 한국은 변동대출이잖아요. 그래서 영끌에서 건물 사고 영끌에서 아파트 사고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정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러면 한국이 고정으로 그런 걸 내놓을 수 있냐라는 거죠. 미국처럼. 우리나라는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한국 정부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절대 그건 아니다라는 한국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미국이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 총선했는데 집값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상관없어요. 총선이랑은. 안주거리 삼아 말하기 좋은 저거인 거지 무슨 총선이 누가 되든 뭐하든 부동산 시장의 대세는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 건 뭐냐? 여소야대가 됐죠. 이 정책들을 발표하고 이걸 현실화시키려면은 법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여당이랑 야당이랑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소야대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이런 정부 정책들이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수요, 공급 이 두 가지가 결정됩니다. 정부 정책은 그냥 사후적인 거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막 신생아 특례대출 이런 걸 했을 때 엄청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인구 감소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낳고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니 뭐니 또 청약제도니 모든 걸 전부 다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 최고의 재테크는 뭐예요? 결혼과 출산. 이게 지금 가장 최고의 재테크.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이 허리 밑으로 떨어져서 이랬을 때 이걸 하면 좋은데 서울은 여전히 지금 가슴이란 말이에요. 너무 높아요. 부동산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집을 만만하게 살 수 있냐 없냐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거든요. 이럴 때죠. 이럴 때 2012년 한 13년부터 15년 요럴 때가 이제 집을 10년에 한번 살까 말까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아주 낮을 때. 근데 지금 얼마예요? 309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저 때가 다시 오기는 해요. 오죠.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보세요. 이때도 좀 고평가했는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5년. 자, 근데 이때도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살짝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게 되죠. 그리고 하락폭을 보세요. 자, 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조금 올랐다가 그러니까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고 나중에 하락폭 확 커지죠. 자, 지금도 보세요. 쭉 올랐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 저는 이걸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이제 제발 이런 뭐 이상한 전문가들 얘기 듣고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하겠죠. 아이 뭐 김기현 빅데이터 뭐 그래 어쩌다 운 좋게 맞춘 거 아니야? 한번 보자 이거죠. 김기현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전망하는 대로 아직 2차 하락이 진짜 남았는지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24, 25, 26년은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어디로? 경매로. 그리고 일부 지역들이 이미 무릎 찢고 바닥까지 간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제 한 3년, 4년 뒤에는 이제 그때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부동산은 정말 이 빅데이터가 짱이구나. 이런 세상이 저는 오지 않을까. 한 번 더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하락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제가 상중 하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그럭저럭 괜찮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도 좋아지고 있고 거래량도 조금은 늘고 있고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지표를 보면은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위험 수준 이상으로 올라서 상승한다. 그럼 급락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지표가 바로 뭐냐면요. 그게 바로 환율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런 단기적인 전망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먼저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22년 하반기에 엄청난 폭락장이 왔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환율이 이렇게 치솟으면서 부동산 시장 엄청난 폭락이 왔는데 제가 이 마지노선으로 봤던 게 제가 1360원이거든요. 1360원이
요 정도 선이거든요,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막혔죠, 계속. 못 올라가고, 여기서 못 올라가고 이랬는데, 요번에 지금 1360을 넘어서서 지금 얼마냐? 1368원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만약에 1,400원을 다시 넘어서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급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만약에 1,500원을 넘잖아요. 폭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반기가 안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환율이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간다. 그냥 완만한 하락이 아니라 22년 하반기에 나타나는 그 엄청난 폭락. 그때 서울의 아파트가 20% 폭락했고요. 지방 아파트는 50%까지 폭락했습니다. 이 2차 하락이 오면 이제는 부동산 사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준비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경매죠. 안전한 경매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경매를 보시면 여기서 일단 나는 서울이랑 경기도 다 보겠다.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도를 제가 클릭을 하고 아파트만 보겠다. 클릭해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입찰하세요. 얘가 지금 실거래가가 6억 3,300, 감정가가 6억 4,500, 최저 입찰가가 4억 5,150만 원. 그 다음에 호가가 얘가 5,900만 원이에요, 지금. 그래서 권장 입찰 AI 추정가는 얼마예요? 5억 9,316만 원인데, 저라면은 이거보다 좀 더 싸게 쓸 것 같아요. 권리관계 복잡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찰해도 괜찮다고 딱지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지도로 보시면은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가가 23억 8천만 원이에요. 최저 매각가가 이제 19억 4천만 원이고요. 매매 실거래가가 23년 10월 달에 됐는데 얘가 23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 매물로 나온 지금 최저 매물가가 지금 2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의 실거래는 지금 11억 원이 전세 실거래 됐고요. 그래서 권장 입찰가는 지금 20억 정도 되는 거죠. 최저 매물가보다 지금 2억 이상 싼 거잖아요. 10% 이상 싼 거니까 이 정도라면은 지금 입찰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예상 최대 수익이 지금 6,840만 원이다. 수익률이 11% 정도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써 있죠. 그래서 저희가 AI 기술로 다 권장 입찰가를 만들고 실거주 매도할 경우, 갭 투자를 할 경우, 월세 수익으로 내가 돌릴 경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수익률을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경매가 왜 지금이 기회인지를 경매가 기회가 되려면 물건이 많아야 돼요, 일단. 근데 지금 물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많아지고 있죠. 경매 지금 예정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 경매에 올라갈 물건 걔가 지금 4만 채가 넘어요. 투자에서 가장 좋은 투자는 뭐예요? 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싸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경매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부동산을 일반 매물로 산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 가격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랑 상의해야죠. 근데 경매만이 유일하게 그 누구랑도 상의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내가 매수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수익률 계산기 다 돌려서 내가 수익을 확정한 상태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부동산이라는 거죠.